안녕하십니까, 박병욱입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오늘 6월 29일인데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저번 국회에서 아마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었는데 다시 한번 더 강화시켜가지고 이제 그렇게 아마 민주당에서 통과시키려고 예를 쓰는 모양인데, 어떤 내용이 들길래 민주당은 통과시키려고 예를 쓰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걸 갖다가 대통령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반대를 하고 있는가 한번 짚어보죠. 저는 이런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법사 의원들이 만약에 법사 의원들 각 당의 법사 의원들 이번에 이제 들어갔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법조인들이 나와가지고 노란봉투법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고 어떤 것이 손해가 되고 이런 부분을 1시간이고 2시간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노란봉투법이 무슨 법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법인데. 그런데 그냥 이제 이 진행 과정을 한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파업 노동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처리를 강행하면서 정부 우려와 경영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이라고 하죠, 행사로 무산됐지만 야당은 더 강력한 독소조항을 담아 새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정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지칭한다. 2014년 법원이 쌍용 자동차와 경찰이 쌍용 자동차 노조 관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시민들이 언론사의 성금을 노란 봉투에 넣어 보낸 데서 유리했다. 2022년 대우 조선해양 사태로 사측이 불법 쟁의 행위에 돌입한 노조를 상대로 피해액 470억 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21대 국회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가 촉발되고 이후 법안까지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추진에 나선 야당의 행보는 거침없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절차상 하자 논란에도 야당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국회법이 규정한 숙려기간 15일 또 건너뛰고 지난 20일 국민의힘 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했다. 지난 26일 공청회에 이어 지난 27일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과 야당, 경영계와 노동계는 첨예하게 맞붙었다. 쟁점 중 하나는 불법 쟁행에 대한 면죄부 논란이다. 지난번 노란봉투법이 노조원 개인의 불법성 및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했지만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 노조원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겠다. 여당과 야당과 노동계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측은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확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는 노사 분기의 상시화를 가져올 수 있다. 개정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무자로 추정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 고용노동자나 프리랜서, 해고자도 노조를 만들어 기업에 교섭을 요구하거나 정의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 개념도 넓어졌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했다. 하청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업체나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돌입할 수 있다. 쟁의행위 범위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까지 확대돼 정치 파업에 길들여야겠다. 자칫 만인의
만인에 대한 만사와 관련된 노사 분규가 벌어질 판이다.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은 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을 우려한다. 수많은 협력업체와 협력 관계로 얽힌 자동차, 조선건설업 등의 경우 개정안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걱정도 크다.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소송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으며 기득권을 지키려는 노조에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 파업과 불법쟁이 와중에 기업만 손발이 묶인다면 회의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막무가내식 입법은 중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우리 기업들이 전부 다 해외로 나가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게 노동자 보호라고 그러지만은 노동자들 일할 곳이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노동자 보호가 되겠습니까? 쟁의 행위의 범위도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그럼 이거 뭐든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이제. 그럼 이제 이거 정치 파업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노동자들한테 돌아올 수 있는 이익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본인들이 이제 파업을 하려고 해도 근로자들의 파업은 근로 조건 향상에 그게 절대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다른 걸로 막 파업을 할 때 기업 측에서 당신들도 그 노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유로 파업을 했으니까 회사가 손해본 걸 당신들이 갖다 배상을 해라.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파업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통과를 시켜버리면은 사회적 지위 향상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은 노동자들이 거기다 정말로 이제 기회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전부 다 이제 소송으로 갖고 와서 재판에 회부를 하게 되면은 기업가들이 재판하느라고 기업 운영 못 해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손해배상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노동자들은 가서 파업을 하고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나라를 갖다 난장판 만들어버리는 거지. 지금 이걸 원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자, 무슨 목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6.25를 그 국난을 갖다 극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세대에는 월남전에 가서 피를 흘리고 그런 돈으로 와서 이제 조국 군대화를 해가지고 이 정도로 먹게 살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기반을 이 분단된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 원래는 우리가 22만 제곱킬로미터죠. 한반도 전체가. 근데 지금 북한이 12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이야 8만 9천 제곱킬로미터 됩니까? 이 좁은 땅덩어리 그 다음에 대륙에 붙어는 있지만 외국 나가려면 항상 배나 비행기로 나가야 되는 이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세계 10대 경쟁이 대국이 되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부 다 회사들이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그랬나요?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데 그 기업들을 죽이는 법들을 이렇게 만들려고 국민들이 선거해갖고 선출해주고 1년에 막대한 세비 주고 특혜 주고 하니까 이런 법들을 갖다 만들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뽑은 건 아니겠죠. 각성하기를 바랍니다. 70몇 년 동안 애를 써가지고 나라 갖다가 이렇게 이 정도로 만들어 놨으면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부자도 아니고 그걸 다 누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여간 어떻게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일 뿐인데 제가 보기에도 역사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선배들이 해왔던 게. 근데 선배들이 어떻게 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 같다 다 갖다가 이렇게 망치려고 하고 있나 이거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아는데 소위 국회의원들 특히나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는 법조인들이 많은데 그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말도 안 되잖아.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같이 궁금해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법률에 관여하는 국회의원들 방송에 나와서 얘기들을 하세요. 왜 우리가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들, 그 국회의원들 자꾸 뒤로 빼지 말고 비겁하게 나와가지고 왜 이 법을 만들면 안 되는가를 갖다 얘기를 하세요. 아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 요청을 해야 되잖아. 더불어민주당 이 법을 만들려면 아주 설명을 하자. 나하고 TV에서 토론을 하자.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이 사정을 알려야 될 게 아니야. 이 법이 통과되면 조그만 이 기업들은 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거기서 일하고 있는 돈 없는 지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민노총의 고위 간부들 노조들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그냥 그 중소기업체에서 일하는 그런 노동자들 그렇게 하고 파업되고 이 공장이 문 닫으면은 그 굶어 죽어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지금 무조건 지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TV에 나와서 토론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지지 그거 한번 그 여론 조사하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도 좋다고 찬성하면 그거 뭐 어쩔 수가 없지. 그건 뭐 선택했으니까 그런 절차라도 거쳐가지고 이런 법들은 만드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세요. 내가 방금 전에 읽었지만은 박영선 씨 삼성 저격수였는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러더라. 잠깐 생각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록들이 전부 다 남아가지고 정말로 우리 국가에 죄를 짓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